반드시 소변을 참는다고 방광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소변을 보시고 나서 잔뇨가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 소변을 우리가 방광에 한 500 정도, 500cc 정도의 소변이 남아 있을 때 원래는 500cc 정도를 다 내보내야 이제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50 정도를 보시고 250 정도 남는 이런 분들에게 좀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태범씨라고 합니다. 방광이라는 곳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으로부터 소변이 이제 쭉 내려오게 돼서 이제 우리가 소변을 배출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곳을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쪽 그 방광 이 주머니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방광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알려진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성 그 화학 물질들의 노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타이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흡입을 통해서 내지는 노출 어떠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축적되거나 아니면 배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소변을 참는다고 방광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소변을 보시고 나서 잔뇨가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 잔뇨라는 것도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변을 우리가 방광에 한 500 정도, 500cc 정도의 소변이 남아 있을 때 원래는 500cc 정도를 다 내보내야 이제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50 정도를 보시고 250 정도 남는, 그러니까 방광 기능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전립선 미대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잔뇨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고요. 남녀 관계없이 생길 수 있고요. 다만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3-4배 정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혈뇨가 있습니다. 초기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 혈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혈뇨를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심코 방치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좀 진행성 방광암으로 내지는 전이성 방광암으로 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라서 어디에 방광암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통증은 이제 아랫배 통증 내지는 옆구리 통증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져지는 종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행성 방광암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광염이 잘 낫지 않는다. 나는 방광염이 잘 걸리는데 잘 낫지 않고 만성으로 간다 하는 환자분들도 방광암이 혹시 동반된 거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기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근육으로 넘어가는 근침륜성 방광암 내지는 전이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암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근침륜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른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방광을 전부 다 드러내고 장의 일부를 잘라서 우리가 이제 요루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던가 장을 좀 길게 잘라서 인공 방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요도 쪽으로 이어주는, 배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인공 방광 수술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수술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큰 수술이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위험도를 좀 분류를 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와 소변검사, 그리고 윗부분과 방광 아랫부분을 나누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방광 윗부분은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방광 밑부분은 이제 방광 내시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방광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흡연력이 있다라든지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내지는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침범하였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정기적인 방광경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판독을 하거나 내지는 더 진행을 하는 재발을 막기 위한 방광 내 BCG 주입술 내지는 MMC라고 하는 항암제 주입술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근육이 침범되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고 방광을 전부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항상 저희가
흡연을 좀 하지 마시라. 예, 금연을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좀 갖는 것을 저희가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든 생선이든 적극적으로 잘 드셔서 체력을 기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독성 물질이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 장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시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 검진에서는 혈뇨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일반 검진을 하셨다고 무조건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혈뇨가 유관적으로 보이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약간 고위험군에 있다라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이성 내지는 2기가 넘어가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많은 면역 항암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제들이 좀 개발되고 있어서 환자분들의 좀 생존율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암에 걸렸다고 좌절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